그 아이들에게 수학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용어로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수학 용어가 대부분 이제 일제시대에 번역한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가 담은 그런 어떤 의미, 그런 것들도 잘 와닿지가 않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분수가 뭐니, 소수가 뭐니 이러면은 개념이 없어요. 각이 무엇이니 이랬을 때 자기 언어로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수가 무엇이니, 자연수가 무엇이니, 그럼 자연수의 본질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문제는 이제 정확한 개념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표현 형식과 거기에 어떤 개념을 담아서 어떤 용어로,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죠. 단어로 불러요.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그걸 지칭하는 어떤 용어,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철학적이면서도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수학의 어떤 개념에 대한 또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풀이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 문제풀이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이들 스스로 하면서 성취를 느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개념을 듣는 수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가 이제 수학감각 방학 특강을 할 때 제 교재이기도 하지만 제가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정확한 개념을, 그리고 그 순서도 제가 책을 집필할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학은 다 단계별로 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열해서 개념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개념의 나열, 개념의 순서, 그 다음에 정확한 정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문제 푸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방학 특강을 잘 활용해서 수학을 아이들이 좀 즐겨했으면 좋겠고, 정확한 개념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좋은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방학 특강을 하면서도 계속 하는 얘기는, 수학에 너무 열을 올리지 마라. 수학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끔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깨닫는 즐거움이 있으면 되거든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 어렸을 때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또 좋아해요. 대체적으로는 뛰어난 애들은 책도 잘 읽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잘하고 지적인 영역에서도 탁월해요.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거는 왕세호하고 저하고 수학감각 방학 특강으로 정확한 개념과 수학을 좀 즐기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좀 충분히 읽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을 4권 5권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뭐 현행도 하고 또 심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뒤섞어 가지고 아이들의 삶을 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더 많이 하는 방학, 그 다음에 책을 조금 더 많이 읽는 방학, 그 다음에 수학을 즐길 수 있는 방학, 이런 관점으로 신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열심히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